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표 선행지수들을 알아보고 현재 우리의 위치는 어디쯤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주요 지표들을 분석해보고 다음 주에 있을 주요 지표들도 함께 봐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월 10일부터 14일, 이번 주에는 변동폭이 아주 컸던 한 주였습니다. 특히나 저같이 고성장 기술주들을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힘든 한 주였습니다. 반대로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변동이 컸던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입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측치보다 한참 높은 전월 대비 0.9%가 나왔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줄었으며 생산자 물가 지수도 전월 대비 0.6%가 올라 시장치를 상회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지표들로 인해 인플레이션 우려로 성장주들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14일 금요일에 금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보다 한참 아래인 마이너스 0.8%가 나왔고, 소매 판매도 예상치 아래 전월 대비 0%가 나와서 아직 인플레이션 할 때는 아니다 라는 느낌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기술주들이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질병센터가 방역수칙을 완화하면서 경제재개 관련주들도 상승세가 높았습니다. 크루즈나 항공주들이 5%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미국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520억 달러의 투자 방안을 발표한다는 소리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이상 상승했습니다. 내일부터 있을 5월 17일부터 21일까지는 중요한 지표가 3개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지수, 기존 주택 판매 지수입니다. 이 3개 모두 경제활동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이 3개 지수가 높게 나올 경우 또다시 인플레이션 우려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 주가가 오를 수도 있는 거죠. 예측치를 봤을 때는 전월 대비해서 크게 오르지 않은 듯 합니다. 이렇듯 여러 개의 지표들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 경제 선행 지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지표인 에크리 WLI를 보고 현재 시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에크리, 즉 ECRI는 이코노믹 사이클 리서치라는 경제 사이클 연구소에서 매주 주간 선행 지수 WLI, 위클리 리딩 인디케이터를 발표하는데, 에크리는 연준 의장의 스승이면서 경기 선행지표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제프리 무어 교수가 1950년에 설립한 민간기구입니다. 이 연구소는 대략 100개 이상의 경제지표에 대한 지적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WLI입니다. WLI는 최근 4-50년 동안 다른 지표들에 비해서 월등한 적중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경제지표들을 골고루 분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럴 시간이 부족하거나 다른 경제지표들을 정확히 분석하기 힘드시면 당연히 WLI가 훨씬 더 정교하니 그냥 편하게 WLI만 보셔도 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회색 음영이 경기 침체 기한을 뜻합니다.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전에 ECRI의 WLI 지표가 먼저 하락하게 됩니다. 즉, 미리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선행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이 차트는 에크리의 WLI의 지표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몇 프로 올랐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절정인 작년 4-5월과 비교해서 어마어마하게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으면 지금 팔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위험한 거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관련해서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행 지표가 경기 침체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차트의 빨간 부분을 보시면 갑자기 10% 이상 WLI 지수가 하락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8월에 WLI가 돌연 10% 넘게 하락했는데, 그 다음 달에 리만이 부도났고 2009년 5월에 이르기까지 매달 10%가 넘는 하락이 유지되었습니다. 증시의 하락을 예상하는데 대략 2-3개월 정도 앞섰지만 증시의 바닥이 2009년 3월이었으니 바닥가는 약 3개월 정도 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WLI 지표가 반등하기 시작하면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상승해 있다는 말입니다. 정확한 바닥을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WLI는 갑자기 큰 하락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주식을 정리하거나 관망할 필요가 있을 듯하며 바닥보다는 고점을 판단하는데 좋은 지표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WLI 지표가 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에크리의 WLI하고 S&P 500 지수입니다. 경기 침체, 즉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은 거의 비슷하고 지수가 상승 국면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에크리의 WLI 지수가 전고점을 뚫을 때를 100% 기준으로 하여 만든 지표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초록 화살표를 비교해 보시면 전고점을 뚫을 때 100%를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시장에서 큰 위기가 올 때마다 이 퍼센트는 80에서 70%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간 선행 지표가 70에서 80%에 있을 때는 주가가 큰 하락이 있을 거라 예상하시고 주식을 정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지표가 계속 80% 이하에 있고 주가가 큰 하락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듯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간 선행 지수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 때는 2에서 3개월 정도 후행하므로 바닥을 찍고 있을 때 매수하면 그때가 진짜 바닥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약하게 미국 시장 경제가 흔들릴 때는 95에서 85% 사이에 있는 듯 합니다. 이 부분에 내려왔을 때 조금씩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 합니다. 그리고 현재 ECRI의 WLI 지표가 고점을 가리키는 것인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자료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WLI 지표는 경기 침체가 끝난 후 적어도 여러 번 고점을 갱신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유일하게 경기 침체가 회복되고 고점을 못 찍었을 때는 빨간 네모 부분인 1980년대 경제 대공황 일대입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IT 버블,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적어도 고점을 여러 번 찍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자료대로라면 경기 침체 회복 후에도 여러 번 고점을 찍어야 됩니다. 즉, 주가가 더 올라갈 확률이 있고 이 지표로만 봐서는 아직 고점이 아니라는 뜻이죠. 바로 뒤에서 다른 자료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두 차트 똑같은 지표이지만 기간만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1965년부터 WLI 지표를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은 빨간 네모 부분인 2000년대부터 WLI 지표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빨간 점들은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값이고 그 당시의 WLI 퍼센트 지수입니다. 현재 WLI 연도별 퍼센트 수치는 34.42%입니다. 하지만 WLI 전체로 보면 경기 침체가 시작될 때 평균 WLI 퍼센트 값 0.46%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즉 34.42%는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평균값으로 비교해 봐서는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값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산업생산지수를 통해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생산지수는 경기 선행 혹은 동행지표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조상품들이 포함된 지수이며 광업과 유틸리티도 포함됩니다. 매달 주기적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산업생산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4월 산업생산지수를 보면 전월 대비 0.67%가 증가하여 시장의 예상치인 1%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왼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전년 대비 16.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년보다 많이 증가한 이유는 전년에는 코로나가 극심했던 20년 4월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자료의 빨간 점 또한 WLI와 같이 경기 침체가 시작된 산업생산지수 퍼센트 수치입니다. 1960년대 이전은 너무 오래돼서 제외하고 나머지 연도 경기 침체 퍼센트 값들의 평균은 0.5%입니다. 현재 수치는 16.5%인데 경기 침체가 다시 올 만한 수치는 아니라는 거죠. 산업생산지수와 함께 확인해봐야 할 지표는 바로 설비 가동률, Capacity Utilization입니다. 산업생산지수의 경우 제조업의 사이즈, 즉 외형적인 성장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지표라면 설비 가동률은 회사들의 생산 설비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외형이 아닌 제조 생산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설비 가동률이 100에 가까울수록 생산량이 많아지고
이는 추가적인 설비 증진과 고용 증가 등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설비 가동률은 빨간 선으로 수렴하면서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합니다. 보시면 경기 침체를 회복하고 나서 이 수렴선을 뚫고 올라가며 다시 선에 수렴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현재 값 74.9%는 아직 이 수렴선을 넘지 못했으며 설비 가동률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아직 완전한 경기 침체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해당 자료는 연도별 산업 생산 지수입니다. 아직 코로나 이전 값을 넘지 못했습니다. WLI 때 보셨던 비슷한 자료인데 역시 이것 또한 산업 생산 지수가 전고점을 뚫었을 때 0%로 표시합니다. 보시면 WLI와 달리 아직 산업 생산 지수는 0%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자료를 보시면 경기 침체 탈출 후 모두 전고점을 뚫는 0%에 도달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아직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 생산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죠. WLI 지수와 같이 초록 네모 부분을 주가가 하락하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으로 인식하고 반대로 주가를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왼쪽 3개 차트는 순서대로 미국 10년 채권 수익률 최고점, 공포지수 빅스 최고점, 코로나 이후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 최고점 부분입니다. 이 차트만 봐서는 10년 채권 수익률이 3% 가까이 올랐던 2018년 말에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었지만 많이 하락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크게 조정을 받고 2019년 2분기쯤 전부 회복했었죠. 그때마다 빅스 지표는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채권 수익률은 꼭 지수와 반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초록색 네모 부분인 2017년부터 2018년 말까지는 채권 수익률이 항상 2% 이상이었고 상승했지만 나스닥 주가도 계속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적응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 시장도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적응하는 기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현재 조정은 큰 조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포지수 빅스도 코로나 전 수치인 14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19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피어 앤 그리드 지표는 현재 시장이 공포시장이냐 탐욕시장이냐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0에 가까울수록 공포이고 100에 가까울수록 탐욕이 가득한 거죠. 이 지표는 현재 40으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공포가 반영된 듯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 7이었고 2008년대 경제대공황 때는 10이었던 거에 비교해서는 아직 약한 공포만 있는 듯 합니다. 사람들이 주식을 팔면서 떠날 때는 아니라는 거죠. 이 자료는 나스닥과 S&P 지수를 아주 옛날부터 보여준 사진입니다. 결국 시장은 이렇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조정이 있으면 빠지고 있지만 이러한 선행 지표들로 이런 조정 부분을 미리 캐치하여 매수하시거나 리밸런싱하면 더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여러 지표들을 봤을 때 아직 미국 시장에서 경기는 완벽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조금씩 조정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ECRI 지표나 산업 생산 지수 등을 봤을 때 아직 주가가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이 많은 듯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기업의 가치는 변화가 없지만 시장 하락으로 인해 떨어지는 좋은 종목들을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지표들은 개인의 생각과 분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일 뿐 참고만 해주세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